네, 나는 신이다에 이어서 MBC PD수첩이 어제 JMS 정명석을 다시 한번 조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제작 뒷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두 분 PD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나는 신이다를 연출했던 조성현 PD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MBC PD수첩을 제작했던 전서진 PD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반응이 뜨거웠죠, 전서진 PD. 네. PD수첩. 저는 회사에 갇혀 있어서 잘 몰랐는데 네,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반응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또 시청률도 높았고 네. 댓글도 폭주했습니까? 댓글도 꽤 많았고요. 네, 탈퇴자분들도 잘 보셨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뿌듯했어요. 아, 탈퇴자, 네, JMS 네, 탈퇴자들이. 우리 조성현 PD님 무사하시네요. 예, 저는 아직까지 무사하고요. 예. 최근에 이제 탈퇴하신 전에 저를 미행했던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뭐라고? 미행해서 미안하다. 아, 혹시 그럼 그분도 탈퇴를 한 건가요? 이번에 최근에 탈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미행했던 분까지 탈퇴할 정도면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좀 제작하시다 보면 탈퇴자가 좀 많이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탈퇴하는 분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 탈퇴자나 이런 분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JMS 탈퇴자들이 러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이제 붕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혹시 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너무 섣부른 걸까요? 붕괴는 힘들 것 같고요. 거의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대부분 겪듯이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뭐 다른 사이비 종교를 봤을 때처럼 완전히 사라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 네. 그럼 전선 PD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나가기 전에 뭐 방송 조작이다, 다 사실 아니다, MBC 각성하라 이런 댓글이 폭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시청자 게시판이 몇십 페이지가 막 글들이 달리고 해서 네, 좀 많이 놀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JMS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회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거기는 회원이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회원이라고. 네. 회원들이 주로 이런 댓글 달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어제 내용도 사실 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여기서 다 옮기기도 뭐할 정도로. 근데 혹시 이 제작 과정에서도 우리 조성현 PD가 나는 신이다 제작할 때 받았던 위협과 같은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사실 좀 저도 기대를 했는데요. 왜 기대를 해요, 그거를? 뭐라도 그림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당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저희가 뭔가 취재를 갔을 때 예를 들면 뭔가 저희가 뭘 촬영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저희를 누군가 지켜보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제작진 차량을 뒤에서 이렇게 따라 붙는다던가 이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네, 조금 더 적극적인 뭔가를 바랬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제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간 그 행각과 함께 또 2인자라고는 정조은 이 사람도 이제 집중 조명이 됐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조은이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정조은은 피해자로 시작한 가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녀 역시도 최초에는 피해자였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그 가해자의 길을 선택을 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그 방송 보면 뭐 그 명품으로 거의 치장을 하고 부동산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이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근데 이 정조은 씨 쪽에서도 아주 강력히 항의라든지 태클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제 저희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정조은 씨가 검찰 조사 받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담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성현 PD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빼달라, 지워달라 이런 식의 연락을 좀 받긴 받았어요. 그 빼달라는 이유가 좀 재밌었는데 마치 그 마음을 읽는 것처럼 근처에 있는 신복이라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민낯이었다. 너무 수치스럽다. 그냥 뭔가 진실이 드러났다가 아니라 그냥 얼굴이 화장을 안 했다 그 뜻으로 민낯이라는. 그 민낯. 화장을 안 했으니까 그 장면은 빼달라. 빼달라. 그런 식으로.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들었고요. 이분들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고 2세 피해자들이 나오고 그 구체적인 피해 내용들을 제가 전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할 때는 크게 반응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민낯이 촬영됐으니까 그걸 빼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오시는구나. 이분들한테 민낯이 더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고에 많이 넣었어요. 많이들 보시라고. 아, 구속됐죠, 정조원 씨도 며칠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을 보면서 또 하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피해자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정명석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방송 내용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교도 검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반입되는 물품들 검열을 하는데 이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자세히 보면 다 그러니까 들여다 볼 수 있는데 통과가 됐다는 걸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에는 못 담았는데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현직, 그러니까 지금은 전직인데 그 당시 현직 교도관 중에 신도가 있었다. 근데 내부 신도들 사이에서도 정말 잘 모르게 관리되는 약간 특수 임무를 맡는 신도가 있어서 정명석이 수감되는 교도소의 네. 교도관이 신도였다? 네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제보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따로 이제 그 기존의 그런 역할을 사진 전달을 맡는 신도가 네. 그 교도관을 만나서 뭐 나치 사진까지도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럼 방송에 왜 빠졌어요, 그럼? 뭐 부성상 빠지게 됐는데 그리고 근데 뭐 그 전에 기사도 좀 나가기도 했고 지금 뭐 감사 착수 중이라고 들었어요. 감사 착수 중이라고. 아, 그래요? 이분을 지금 얘기했던 교도관을 부른 호칭이 있었어요. 뭐라고? 인천사. 인천사가 뭔 뜻이에요? 사람인데 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교도관을 두고? 네, 교도관을 두고 인천사라고 예명인 부르기도 거죠. 했고요. 예. 또 제가 정말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금산이라는 곳에 JMS 본부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 재작년이었나요? 미국인 여성 피해자 한 명이 정명석 씨를 고소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때 출소 후 고소자는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소를 접수를 서울에서 했는데 금산경찰서로 그 사건이 입첩이 된 거예요. 왜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금산경찰서로 보냈겠죠. 수사를 하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그 네. 주거지 관할로 이제 넘긴다는 이야기 혹시 그 논리를 된 건가요? 그 논리를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덕분에 그 친구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수사를 받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고소를 접수를 했다라는 것이 JMS 측에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신상이 다 노출돼 버리네. 네, 신상이 다 노출돼서 집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고소를 포기해 버리는 상황까지. 혹시 그럼 경찰 안에도 신도가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저는 100%라고 봅니다. 아니 도대체 신도들이 어디까지 지금 뻗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거기 근처에 가보면 네. 네, 신청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자기가 근무할 곳을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으니까. 어제 방송에 나오는 모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머니도 아주 거의 공무원이라고 지금 방송에서 나오던데. 네. 근데 이 엄마의 신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딸이 밝히는 거를 원치 않아서. 예, 그 원치 않으면 밝히면 안 되죠. 아무튼 제가 이야기한 거는 지금 각계각층에 다 지금 뻗어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추론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 제가 들었던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엔터 업계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도 신도가 있어서 정명석이 교도소 수감 중일 때 보고 싶은 가수가 있으면 이렇게 설득을 해서 여기 위문 공연이라던가 이런 걸 좀 오게끔 섭외를 해라. 이런 일들도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대요? 실제로 오게까지 온 사람도 있고 섭외를 못한 사람도 있고 섭외를 못하면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섭외를 못해서 이 가수를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줘 뭐 이러기도 하고.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것들 옛날 사진들을 봐도 저 말이 거짓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계는 없답니까? 왜 두 분이 저만 빼고 그렇게 묘한 질문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MBC 내부에도 전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분이 현역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에 몸담았던 분들은 왜 그렇게 의심하는 무슨 정황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먼저.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구속이 됐고 2인자로는 정조은 씨도 구속이 됐고 그러면 지금 핵심 이른바 지도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수감 생활에 들어간 거면 JMS라고 하는 이 큰 조직의 어떤 근간이 좀 흔들려 버렸다. 그럼 무너질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이끌고 가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가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면
정명석이 중국으로 도피를 하고 뭐 일련의 과정에서 정조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2인자가 되고 이제 대신 관리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조원이 2인자가 돼서 대신 관리하는 이 과정이란 게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정조원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을 거고 그런 일이 다시 똑같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네.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계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처럼 믿고 싶어하고 자신의 모든 결정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길 바라고. 네. 그런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말 그대로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그냥 아주 일상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피해를 입은 다음에 혹시 우리 현선 PD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로 어떤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제가 느꼈던 어떻게 보면 성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일반적인 물론 성범죄를 당한 분들도 굉장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내가 스스로를 못 지켰다는 그런 자괴감이 또 하나의 큰 힘든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괴감도 쌓아야 되는데 플러스로 내가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인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교리적인 면에서 스스로 계속 고통을 받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도 아직도 예를 들면 정명석과 관련된 숫자가 316이라 그래서 이제 생일인데 아직까지도 지나가다가 문득 316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멈칫하신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성적인 피해를 그 사람한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몸이 무의식 중에 그런 걸 할 때마다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또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그 모녀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모녀 직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 그것도 궁금하던데 방송 보면서. 이 친구는 월요일 날 밤에 연락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뭐 어제도 뭐 카톡을 나누긴 했는데 일단 제가 이 취재를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예. 그리고 본인도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밤에 최종적으로 자기는 엄마와 함께 살겠다. 아 그래요? 예,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혈연이라는 거를 끊는 게 참 쉽지 않죠.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그 엄마는 그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각을 하거나 반성을 이런 게 있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별로 없습니까? 아니요. 엄마는 딸이 이제 그 자기가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자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항의할 때 딸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만져준 게 뭐가 잘못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가서는 너를 낳은 걸 후회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아이고 참 JMS를 넘어서 이른바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왜 이 사이비 종교는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걸까요? 저 이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했었으니까 네. 이거는 사이비 종교라는 건 이용하기 참 좋은 이용 가치가 되게 높은 산업이에요. 산업? 예. 보면 저는 사이비 종교가 절대 근절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법조계와의 유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과의 유착이 있죠. 허허. 예. 표를 몰아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교주 한 명만 조직된 표죠. 네. 교주 한 명만 잘 설득하면 그 많은 표들이 다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표가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또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는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런 일들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요. 정치권과의 유착 그리고 법조계와의 유착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선임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돈을 얼마 정도를 들였는지를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진짜로 거대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주고 이제 법조인을 앞세운다. 네. 어제도 방송에서 한 변호사가 등장을 하던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본인이 그 실상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수임료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대리인 역할을 기꺼이 수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JMS와 아가동산 그리고 세계정교라는 곳 JU 주수도 회장까지 두루두루 변호하고 계시는 민변 소속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님도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변 소속에? 네.
그래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하마평에 올랐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거 사실이니까 여쭤보기 시작하면 이제 밤 새워서도 아마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이 제한이 있을 때 마무리해야 될 거고 어떻게 뭐 후속편도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신이다의 후속편 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번엔 정확하게 정치권과의 유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아주 재미나면 안 되지만 재미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쯤 공개될? 시간은 한 1,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두 분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현, 전서진 두 PD와 함께했습니다.